화학무기 어떠세요? 이 단어만 들어도 뭔가 좀 섬뜩하고 막연한 공포가 느껴지시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보이지 않는 공포일수록 우리가 그 정체를 제대로 알아야만 맞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화학무기라는 것의 모든 것을 한번 최대한 알기 쉽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만약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공기 자체가 무기가 된다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 냄새도 없는 그런 공격. 바로 이게 화학무기가 가진 가장 무서운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화학무기가 뭔지, 그리고 이게 현실에서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의는 이렇습니다. 공격적인 목적으로 만든 독성 화학물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반 폭탄처럼 건물을 부수고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조용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기라는 거죠. 신경계, 호흡기, 피부, 말 그대로 인체의 핵심 시스템을 직접 공격하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위협이 그냥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려면 우리는 1995년 도쿄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정말 평범한 아침 출근길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찬 지하철 안에서 신경작용제인 살인가스가 살포되는 정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이 단 한 번의 공격으로 13분이 목숨을 잃었고 무려 6,3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겠어요? 화학무기는 정말 적은 양으로도 얼마나 엄청난 대규모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화학무기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이라는 이 신경작용제. 대체 이게 어떻게 우리 몸을 공격하는 걸까요? 그 작동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신경은 근육한테 움직여 하고 신호를 보냈다가 또 이제 그만 하고 멈추게 하는 일종의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신경작용제가 뭘 하냐면요. 바로 그 이제 그만하는 멈춤 스위치를 고장내버리는 겁니다. 스위치가 고장났으니 어떻게 될까요? 신호가 멈추질 않고 계속 움직여 하고 쏟아져 나오겠죠. 결국 근육은 통제불능 상태가 돼서 뻣뻣하게 굳고 마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원리는 간단한데 결과는 정말 치명적이죠. 그리고 이 독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교활하고 강력하게 진화해 왔습니다. 2세대인 사리는 공기 중에 확 퍼져서 숨 쉴 때 위험하고요. 3세대인 VX는 끈적한 기름 같아서 피부에 닿는 것만으로도 훨씬 치명적이에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4세대 노비촉은 잘 사라지지도 않고 심지어 기존 치료제도 잘 안 듣게 만들어진 말 그대로 궁극의 독극물로 발전한 거죠. 아니, 이렇게 끔찍하고 보이지도 않는 적이랑 대체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세 가지 원칙에 달려 있어요. 당연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보이지 않는 적이 여기 있다는 걸 알아채는 겁니다. 이온 이동도 분광기 같은 최첨단 센서들이 공기 중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적은 양으로 섞여 있는 화학물질까지 귀신같이 찾아내죠. 보이지 않는 적을 보이게 만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적의 존재를 확인했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당연히 막아야죠. 즉각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럴 때 개인보호 장비, 우리가 흔히 PPE라고 부르는 게 필요한 겁니다. 화학물질이 피부나 호흡기로 들어오지 못하게 완벽한 방어막을 치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완벽하게 보호해도 오염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제독. 사람 몸이나 장비, 주변 환경에 묻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싹 제거해서 이철 피해를 막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 보호 장비도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는데요. 최소한의 보호만 제공하는 D등급부터 어떤 위험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최악의 상황에서 입는 마치 우주복처럼 생긴 A등급 완전 밀폐복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 생명을 구하는 장비에는 그만한 대가가 따릅니다. 이 옷을 입고 현장에 투입된 대원들은요, 그 안에서 엄청난 더위와 탈수 증세를 겪어야 하고요, 시야도 좁고 움직임도 둔해지죠. 게다가 폐소공포증 같은 극심한 심리적 스트레스까지 견뎌내야만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방어에 이어서 만약 노출됐다면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제사회는 이런 끔찍한 무기를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현장에서의 대응 핵심은 바로 이 ABCDS라는 원칙입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과 순환 상태를 확인하는 게 최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신속하게 제독을 하고 약물을 투여하는 일종의 행동 지침 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선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이 생명을 구하는 열쇠거든요. 그리고 그때 쓰이는 핵심 약물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아트로핀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신경 신호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한다면 이시다시팸은 아까 고장났던 그 멈춤 스위치 효소를 다시 작동시키는 수리공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힘을 합쳐서 신경계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정말 다행인 건 이런 무기는 절대 안 된다는 데에 전 세계가 뜻을 모으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보세요. 193개 나라가 이 화학무기 금지 협약에 가입해서 개발, 생산, 사용을 아예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이런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쭉 보시면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1997년에 협약이 발효됐고 마침내 2023년에는 전 세계가 우리 이만큼 갖고 있어요 하고 신고했던 모든 화학무기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죠. 하지만 문제는 시리아처럼 신고하지 않고 몰래 숨겨둔 프로그램이 여전히 새로운 과제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 지금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신고된 무기를 다 없앤 건 정말 엄청난 성공이죠. 하지만 숨겨진 무기까지 완벽하게 찾아내서 검증하는 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아주 어려운 숙제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 노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학무기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